담배 한 갑을 꺼내들면 그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다방 구석에서 공중전화 옆에서 피우던 그 담배들, 빨간 포장지, 초록색 필터, 익숙한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 그것들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한 시대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편의점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만 남았습니다. 수입 개방, 건강 규제, 브랜드 통폐합 속에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름들. 여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인의 일상을 함께했다가 사라진 담배 브랜드 15가지를 소개합니다. 1번, 화랑. 젊은 남성의 상징이었던 초록담배. 화랑은 1970년대 초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담배였습니다. 당시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던 이 담배는 선명한 초록색 포장지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담배들이 주로 빨강이나 파랑, 금색을 사용할 때 화랑은 과감하게 초록을 선택했고, 이는 신선함과 젊음을 상징했습니다. 가격도 당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앞 구멍가게에서, 공장 앞 매점에서, 시외버스 휴게소에서 화랑을 찾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면 은박지 안쪽에서 풀잎 같은 향이 났고, 첫 모금은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했습니다. 군대에서도 화랑은 인기였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용돈이 넉넉지 않은 이등병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담배 시장이 크게 변했습니다. 수입 담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말보로, 더닐 같은 외국 브랜드가 세련된 이미지로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랑의 초록 포장은 어느새 촌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강하거나 더 순한 맛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화랑은 조용히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젊음의 상징이었던 초록 담배는 그렇게 편의점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2번, 청자. 은은한 맨솔 향의 고급 담배. 청자는 1980년대 중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여성 흡연자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맨솔 담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제품이었고, 포장 디자인부터 남다른 신경을 썼습니다. 연한 청록색 바탕에 고려 청자 무늬를 새긴 포장지는 기존 담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피우면 시원한 맨솔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다른 맨솔 담배들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목 넘김도 순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다방에서, 호텔 로비에서, 문화센터 휴게실에서 청자를 피우는 여성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일반 담배보다 다소 높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자는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 흡연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드물었고, 설령 흡연을 하더라도 굳이 여성 전용 담배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광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초반 청자는 조용히 단종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청자 무늬 포장지는 이제 오래된 사진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번, 솔. 소나무 향 담배의 실험작. 솔은 1970년대 후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 담배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실험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담배가 서구식 향을 따라가던 시절, 솔은 과감하게 소나무 향을 첨가했습니다. 포장지에는 푸른 소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제품명도 단순하게 솔 한 글자였습니다. 한국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정말로 솔 향이 났습니다. 산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선하고 독특하다고 좋아했지만 대부분은 낯설고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담배 연기에서 솔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당시 흡연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솔은 주로 중년 남성층을 겨냥했지만 판매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사보는 사람은 있었지만 계속 찾는 단골 고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피우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출시된 지 몇 년 만에 솔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국산 담배의 정체성을 찾으려던 시도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4번 은하수. SF 감성의 프리미엄 브랜드. 은하수는 1980년대 초반 우주 개발 붐이 한창이던 시기에 출시된 프리미엄 담배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우주 왕복선 발사와 인공위성 기술이 화제였고 한국에서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은하수는 이런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포장지는 짙은 남색 바탕에 은색 별과 은하수가 그려져 있었고 글씨체도 미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담배갑을 열면 은박지가 반짝였고 필터 부분에도 은색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향도 세련되었습니다. 은하수는 주로 백화점이나 고급 호텔 매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가격도 당시 일반 담배보다 2배 가까이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나 외국 기업 직원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하수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높은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매일 피우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유통도 제한적이어서 동네 가게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은하수는 조용히 단종되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던 담배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5번 금강. 강인함을 상징한 필터 담배. 금강은 1960년대 중반 출시된 담배로 남성성과 힘을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였습니다. 제품명부터 금강산을 연상시켰고 포장지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산업화가 한창이었고 강인한 남성상이 이상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금강은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을 담은 담배였습니다. 금강의 가장 큰 특징은 두꺼운 필터였습니다. 다른 담배들보다 필터가 길고 단단해서 입에 물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도 강했습니다. 타르 함량이 높아서 첫 모금부터 목을 따갑게 자극했고 연기도 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부두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주로 금강을 찾았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 후에 피우는 한 대의 금강은 그들에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담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순하고 부드러운 담배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타르 담배가 인기를 끌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진하고 강한 금강은 시대에 뒤떨어진 담배로 여겨졌습니다. 판매량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결국 1980년대 후반 금강은 단종되었습니다. 6번 백두. 민족주의 정서를 담은 담배. 백두는 1970년대 초반 출시된 담배로 백두산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이름으로 민족 정서에 호소했습니다. 포장지에는 눈 덮인 백두산 천지가 그려져 있었고 태극 문양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국산품 애용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고 백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국적인 담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장년층 남성들이 주로 백두를 찾았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에게 백두산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백두를 피우면서 조국과 민족을 떠올렸습니다. 맛은 중간 정도였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버스 터미널 매점에서, 시장 입구 가게에서 백두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담배 시장이 개방되면서 말보로, 더닐, 켄트 같은 외국 브랜드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세련되고 국제적인 이미지의 담배를 선호했습니다. 백두의 포장은 어느새 낡고 촌스럽게 보였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소비자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졌고 1990년대 중반 백두는 단종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산을 담은 담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번 새날, 새 시대를 여는 저가담배. 새날은 1980년대 초반 서민층을 위해 출시된 저가담배였습니다. 당시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담배였고 이름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을 담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었습니다. 포장지는 단순했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새날이라고만 쓰여 있었고 특별한 그림이나 장식도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워보면 맛이 거칠었습니다. 필터도 얇았고 연기는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른 담배의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선택지였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막노동꾼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새날을 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유리창 안쪽에 새날 한 보루가 쌓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날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자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맛 좋은 담배를 선택했습니다. 새날은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새날은 조용히 단종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던 담배는 그렇게 편의점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8번 무궁화, 나라꽃을 새긴 애국 담배. 무궁화는 1970년대 중반 출시된 담배로 포장지 전면에 무궁화 문양을 크게 새겨 넣었습니다. 나라꽃을 담배 이름으로 삼은 것부터 강한 애국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시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정부도 국산 담배 소비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무궁화는 그런 캠페인의 상징적인 제품이었습니다. 포장지는 흰색 바탕에 보라색 무궁화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우리나라 우리 담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강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가격도 다른 국산 담배와 비슷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회사원들이 주로 무궁화를 샀습니다. 공공기관 휴게실이나 관공서 앞 매점에서 무궁화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담배 시장이 개방되면서 무궁화는 힘을 잃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세련된 광고와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무궁화의 애국적 이미지는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무궁화를 올드하고 구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1990년대 후반 무궁화는 단종되었습니다. 나라꽃을 담은 담배는 그렇게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9번 한라, 제주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한라는 1980년대 중반 제주도를 테마로 출시된 담배였습니다. 제품명은 한라산에서 따왔고 포장지에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았고 청정 자연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한라는 바로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담배에 담으려 했습니다. 맛은 다른 담배들에 비해 순했습니다. 타르 함량을 낮춰서 부드럽게 만들었고 향도 은은했습니다. 포장지를 열면 은은한 감귤 향이 났는데 이것도 제주 특산물인 귤을 연상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한라는 주로 제주도 내에서 판매되었고 관광객들이 기념품처럼 사가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이나 관광지 매점에서 한라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유통망이 제한적이었고 육지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주 이미지만으로는 전국 시장을 공략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지역 특산품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일상적으로 피우는 담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판매량은 계속 저조했고 1990년대 초반 한라는 단종되었습니다. 제주의 청정함을 담으려던 담배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리랑, 전통 가락을 담은 문화 담배. 아리랑은 1970년대 후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에서 이름을 따온 담배였습니다. 포장지 디자인부터 남달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달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주위에는 구름 무늬와 전통 문양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담배들이 현대적이거나 남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할 때 아리랑은 전통과 문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담배갑을 펼치면 안쪽에 아리랑 노랫말 한 구절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문화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맛은 중간 정도였고 향도 평범했습니다. 아리랑은 주로 문화계 인사나 지식인층을 겨냥했습니다. 전통 찻집이나 서점 근처 매점에서 가끔 볼 수 있었지만 대중적인 담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업적 성공이었습니다. 아무리 문화적 가치가 높아도 담배는 결국 일상 소비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보다는 맛과 가격,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시했습니다. 아리랑의 포장은 아름다웠지만 그것만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출시된 지 몇 년 만에 아리랑은 단종되었습니다. 전통 가락을 담으려던 담배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거북선, 역사 영웅을 내세운 강한 담배. 거북선은 1980년대 초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형상화해 만든 담배였습니다. 포장지에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북선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임진왜란 승전 장면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사적 영웅과 민족의 자긍심을 담배 브랜드로 승화시킨 제품이었습니다. 거북선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맛이었습니다. 타르 함량이 높아서 한 모금만 빨아도 목구멍에 강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연기도 진했고 니코틴 함량도 다른 담배들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강인한 맛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마케팅과 맞물렸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직업군에서 거북선을 선호했고 육체 노동자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강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자다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흡연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고타르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저타르 순한 담배가 시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 부드러운 담배로 옮겨갔습니다. 거북선의 강한 맛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판매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1990년대 중반 거북선은 단종되었습니다. 12번 청춘, 젊음을 노래한 마일드 담배. 청춘은 1980년대 초반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을 겨냥해 출시된 저타르 담배였습니다. 제품명부터 젊음을 강조했고 포장지도 밝은 하늘색과 흰색을 사용해 경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당시 대학가에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있었고 청춘은 그런 시대 분위기를 담으려 했습니다. 맛은 기존 담배들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타르 함량을 낮춰서 목 넘김이 부드러웠고 연기도 순했습니다. 여성 흡연자들도 부담 없이 피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광고도 감성적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도서관 계단, 카페 창가 같은 배경에서 젊은이들이 청춘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스터에는 청춘은 지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담배 시장이 개방되면서 말보로 라이트, 더닐 마일드 같은 외국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광고로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청춘의 감성적 이미지는 외국 브랜드의 세계적 이미지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판매량은 계속 떨어졌고 1990년대 초반 청춘은 단종되었습니다. 젊음을 노래하던 담배는 그렇게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독수리, 힘과 자유를 상징한 브랜드. 독수리는 1970년대 중반 출시된 담배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림을 포장지에 새겨 넣었습니다. 힘과 자유를 상징하는 독수리 이미지는
당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던 직장인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포장지는 갈색과 금색을 사용해 안정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가격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맛도 중간이었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순하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흡연자가 부담 없이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필터는 표준적인 두께였고 연기도 평범했습니다. 독수리는 주로 회사원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팔렸습니다. 사무실 근처 담배 가게나 역 안매점에서 독수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는 담배는 아니었지만 무난하게 피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독수리만의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맛도 아니고 순한 맛도 아니고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이 애매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담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수리는 점점 소비자의 선택에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명확한 특징을 가진 담배를 찾았습니다. 결국 1980년대 말 독수리는 단종되었습니다. 14번 봄날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부드러운 담배. 봄날은 1980년대 중반 여성 흡연자를 주요 타깃으로 출시된 저타르 담배였습니다. 포장지는 연한 분홍색과 하늘색 파스텔 톤을 사용했고 작은 꽃 문양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담배가 남성적인 디자인을 고수할 때 봄날은 과감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담배값 자체가 화장품 케이스처럼 예뻐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맛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타르 함량을 최소화해서 목넘김이 순했고 은은한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연기도 다른 담배들보다 적게 나왔고 냄새도 덜했습니다. 봄날은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고급 장소에서 주로 판매되었습니다. 가격도 일반 담배보다 약간 높았지만 타깃 소비자를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봄날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 흡연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드물었고 설령 흡연을 하더라도 여성 전용 담배를 굳이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판매량은 계속 저조했고 1990년대 초반 봄날은 단종되었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이름의 담배는 그렇게 짧은 봄을 보내고 사라졌습니다. 15번 진달래. 민족 정서와 낭만을 담은 브랜드. 진달래는 1970년대 후반 김소월 시인의 유명한 시 진달래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담배였습니다. 포장지에는 연분홍색 진달래꽃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늘로 시작하는 시 구절 일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문학과 낭만을 담배에 담으려는 시도였고 다른 담배들과는 확연히 다른 감성적 접근이었습니다. 담배갑을 열면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실제로 진달래 향을 첨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맛은 부드러운 편이었고 타르 함량도 중간 정도였습니다. 진달래는 주로 문인, 교사, 대학 교수 같은 지식인층을 겨냥했습니다. 서점이나 대학가 근처, 다방에서 가끔 진달래를 피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달래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문학적 감성은 좋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반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시보다는 맛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판매 지역도 제한적이었고 광고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진달래는 조용히 단종되었습니다. 시인의 낭만을 담으려던 담배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